TV 귀농 다큐 살얼이랐다 시즌 3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영미 성우 천송이 여기는 365일 비금 사람들 놀지가 않아요. 항상 움직이며 대가는 오는 것 같아요. 한때는 돈이 날아다닌다는 뜻으로 비금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자원을 지닌 섬. 겨울에는 시금치, 가을이면 새우젓, 또 초봄이면 김, 그리고 여름에는 소금. 사람만 안 팔고 다 팝니다. 죄송합니다. 멀고 고단한 길을 돌고 돌아 44년 만에 다시 고향 땅 비금도의 품에 안긴 그녀. 그녀를 다시 잊게 한 것은 바로 비금도의 함초였습니다. 함초가 있어야 함초 소금도 만들고 함초 토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이지요. 인생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함초 여인으로 오늘도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 비금도의 함초 여인 김영란 씨를 만나봅니다. 타이틀 굳세어라 비금도 함초 여인 내레이션 김기현 구름이 잔뜩 깔린 상공에서 빠르게 내려간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섬 비금도. 섬의 형상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닮아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수리차 동상 이 조형물이 말해주는 것처럼 비금도는 소금의 땅입니다. 염전이 바둑판 모양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그 수식어처럼 끝없이 넓게 펼쳐진 염전이 절경을 자내고요. 반대편으로는 해수욕장들도 있습니다. 해변이 하트 모양을 닮은 한우넘 해수욕장.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마음껏 기분을 낼 수 있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비금도의 자랑이죠.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있다. 섬이라고 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 선왕산과 그림산이 있고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섬을 잊지 못해 44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란 씨. 김영란 씨가 염전의 제방위를 걸어간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뒤늦게 함초의 매력을 알고는 함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염전 옆 웅덩이에서 함초를 뽑는다. 굳이 따로 재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초는 이렇게 자연이 바다가 키워주는 식물입니다. 이게 함초거든요. 이게 염생식물. 이게 6마디가 닿으면 다 크는 거래요. 층층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층층마디라고도 부르고 오도식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5도가 넘어버리면 이 함초가 죽어버려요. 퉁퉁마디라는 이름보다는 짠맛을 가졌다는 뜻의 함초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간척지나 염전 근처에서 자생하지만 최근에는 자생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네요. 김영란 62세. 이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게 이 함초예요. 그러면 일반 식물들은 바닷물을 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이 함초가 다 받아들여요. 89가지의 미네랄이 이 함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함초를 말려서 분말로도 팔지만 함초에다가 바다의 보물인 톳을 넣어서 함초 톳안을 또 제조를 해요. 염분의 내성이 강한 만큼 바닷물이 가진 다양한 영양소까지 그대로 품은 함초. 일본에서는 신의 풀이라는 뜻으로 신초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우리 한방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약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물에 씻으면 안 씻어져요. 그런데 이 바닷물에 이걸 씻으면 이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씻어져요. 요게.
이 바닷물로 씻어서 보내야 이게 또 안 상해요. 민물로 씻어서 민물로 씻지요. 그러면 이게 다 떨어져 버려 이런 게. 이 층층 마디가. 김영란 씨가 바닷물을 넣은 통에다 함초를 담가서 간다. 얘기만 들어도 참 신기하죠. 말 그대로 바다의 선물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이 신비의 약초 덕분에 김영란 씨도 이름 석자보다는 함초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지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봉우리에 기암괴석이 올려다 보이는 외촌 마을. 아담한 2층 집 마당에서 김영란 씨가 함초를 널고 있다.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온 함초는 잘 말린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거실에 앉은 김영란 씨가 장갑을 끼고 자루에 담긴 함초 분말을 통에 담는다. 생함초를 바로바로 먹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함초를 가루로 만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취하는 일도 더욱 쉬워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초 소금입니다. 무게를 잰다. 천일염 10kg에 함초 가루를 3kg를 넣는 거죠. 그럼 그 3kg를 넣어서 같이 혼합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시켜요. 한 15일 정도. 그러고 나면 이게 뽀송뽀송해요. 제가 강황소금, 아로니아 소금, 뽕잎 소금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잡냄새나 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해보면 정말 함초 소금이 우리 양념 소금으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을 빼놓을 순 없죠. 거기에 함초의 좋은 성분까지 더했습니다. 물론 함초는 약이 아닌 식품입니다. 다만 함초가 가진 자연 성분들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효능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알려진 효능이 있습니다. 함초에다가 바다에서 자라는 톳, 자연산 톳을 같이 해서 찹쌀 풀을 써서 환을 만든 거예요. 빈혈이 좀 있고 갑상선이 조금 있고 또 이렇게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저희 집 오신 분들은 좀 웃은 얘기로 항문 다 열고 가요. 네. 신비의 약초라는 함초에 천일염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해의 땅 비금도의 선물입니다. 겨울에는 시금치, 가을이면 새우젓, 또 초봄이면 김, 곱창김, 그리고 여름에는 소금. 사람만 안 팔고 다 팝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하는 거는 비금도는 천일염의 고장이고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갯벌이. 제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서 품질에 차별화를 둬서 고품질로 프리미엄 가격으로 그러면 분명히 승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영란 씨가 노트북을 한다. 이렇게 내 고향 비금도에서 함초 여인으로 알려지기까지 참 먼 길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많았고 많은 직업을 거치며 뒤늦게야 학업에 정진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자격증도 땄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자막, 사회복지 전공, 요양보호사로 활동. 제가 89년도에 서울을 올라가서 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통신대학을 입학을 하고 또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해외에도 제가 보너스로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지내고 보니까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하고 살았던 어떤 삶과
15년 동안 우리 장애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영란 씨 집으로 트럭이 들어옵니다. 이 트럭에는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이 포대자루에 한가득 실려 있는데요. 마침 영란 씨 집을 방문한 지인이 일손을 돕는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소금자루를 트럭에서 내린다. 아, 작가님 미안합니다. 오셔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 힘들고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다른 이모, 지인도 자루를 이모, 들어보려 이거 한다. 못해. 이모 이거 아무나 못해. 이모 그럼 병원에 또 입원해. 비가 더 나가. 치료비가 더 나가. 큰일 나. 무려 20kg의 소금자루. 트럭에 싣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항상 신기하게 함초 여인 곁에는 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지하게 무겁지요? 무거워. 예. 오늘 저녁에 뭘 맛있는 걸 드려야 되지? 살은 쪽 빠지겠는데. 생각보다 많네. 100개가 많지. 아니 혼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때는 그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하루가 다르네요. 이걸 100개씩을 싣고 전국을 다녔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어쩔 때는 못 일어났어요. 비금도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참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귀농해서 처음은 시금치 농사를 지었는데 집 별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귀농 9년 차. 그 안에 넣어놓은 게 이렇게 시금치 세척하는 기계며 또 우리 비금도에서 제일 큰 건조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면 함초를 말려야 되니까. 그래 그 건조기며 함초 가루며 강황이며 그 방 2개에 가득 넣어놓은 것이 순식간에 다 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 당시 2억이 넘게 손실이 갔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맞아. 비금에 소금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금이여라 빛이여라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이 와닿았어요. 불행이 꼭 불행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화재 덕에 소금으로 눈을 돌린 거죠. 염전으로 나온다. 오빠, 이 안에다가 저 함초 가루를 조금만 넣어갖고 오빠가 내줘. 우리 집안 오빠예요. 제가 뭔 일만 있으면 119 불러요. 오빠 이 판에다가 여기다만 하나만 하면 돼. 의자를 갖고 올까? 그게 뭐예요? 함초 가루예요. 자루에서 함초가루를 푼다. 영란 씨의 함초 소금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초를 이렇게 함초를 이렇게 갈아서 방앗간에 갈아서 함초를 1kg를 갈면 100g도 안 나와요. 말리면 생함초를. 함초가루를 살포기에 넣는다. 이번에 조금 특별한 방식을 시도 중입니다. 집안 오빠가 살포기를 메고 염전으로 간다. 보통 함초 소금은 소금에 함초 분말을 섞어서 구워내거나 함초 발효액을 섞어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예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 함초 분말을 첨가해 보기로 한 겁니다. 함초가루가 연기처럼 염전 위로 뿌려진다. 함초의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담고 싶은 함초 여인의 마음을 담은 거죠. 만약에 일반 소금을 가지고 함초를 섞은 것과 소금 자체에서 함초 가루하고 이렇게 물하고 희석이 돼서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훨씬 번거롭긴 하지만 수고를 담은 만큼 더 품질 좋은 함초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저 난치를 거쳐서 해주로 저장이 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15일이 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염도 3도가 20도가 넘어야만이 소금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결정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함초 가루를 뿌렸는데 내일 이 시간에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조금씩 결정체가 보이고 있는 소금. 따지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을빛이 염전 위를 붉게 물들인다. 이내 해가 기울어지고 마을엔 어둠이 찾아온다. 바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인과 함초를 다듬는다. 조금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함초미는 내가 지어준 거야 그때. 예, 알았어요. 또 시간도. 많은 수고를 해준 분들에게 드릴 저녁 식사. 물론 함초도 빼놓을 수 없죠. 살짝 삶아가지고 묻혀드리려고. 함초를 끓는 물에 데친다.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함초를 샐러드로 먹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데요. 조물조물 묻힌다. 우럭을 지금 장대하고 생선을 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함초를 비린내가 없어져요. 비린내가 안 나요.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어요. 넉넉한 함초 여인의 마음처럼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이게 제일 맛이 좋을 때는 세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는다. 그렇죠. 함초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이거 나물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거 고급집에 가면 이게 비싸서 이게 1kg 2만 원이니까 비싸서 못 1kg 내죠. 야? 그럼요. 맛있게 드셔. 맛있어서 큰일 났네. 이제 나 집에 못 가 이제. 가지 마세요. 역시 맛있는 음식은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입니다. 같이 좀 모여서 살자.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응? 이모. 올 때는 이모 마음대로 왔는데 갈 때는 못 가. 응? 혼자서 걸어왔던 고단한 인생. 그래도 이렇게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인다. 밤하늘과 대지의 경계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주황빛이 감돌고 신비스러운 장관을 연출한다. 붉은 태양이 빛을 발하며 구름을 밀어내고 하늘로 솟아오른다. 대지엔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며 하루를 깨운다. 두텁게 깔린 구름들은 층층을 이루며 하늘에 빠르게 떠가고 흘러가는 구름 물결이 거울처럼 염전 위로 비친다. 전남 신안군 비금면 김영란 씨가 사는 마을. 오늘은 함초 여인이 사는 마을이 시끌벅적할 예정입니다. 멀리 비금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공생농법 전문가 김용현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함초라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전체 함초 중에서 65%가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있는 식물이에요. 사람이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은 건강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함초는 80종 이상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초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미네랄을 다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거의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식물이고 올바르게 원하는 양만큼 재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저렇게 합성 비료도 농약도 없는 공생농법. 매뉴얼 자체가 없는데 친환경이나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공생농법이 인간과 자연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최근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생농법 전문가 김용현. 자연은 어떤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과 식물끼리, 식물과 동물끼리, 식물과 미생물끼리 서로 밀접하게 서로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어떤 것이 죽으면 다른 것도 죽을 정도로 완벽하게 생명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식물을 잘 키울까, 거기에 관한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안. 공생농법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영란 씨는 최근에는 함초를 이 공생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도 다 뭐였냐면 결국은 야생 자원이었고, 그리고 뭐 보리니 이런 것도 다 야생 자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뭐냐면 가지고 와서 땅을 갈고 심었던 거예요. 지금 요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상태로 있는 함초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발견을 해서 가져다가 키우는 과정,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함초 농사의 이제 출발점. 저도 키우면서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똑같이 심었는데도 나오는 이게 그 햇빛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흔히 사서 고생이라고들 말하죠. 어쩌면 여기 모인 공생농법 농부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그 고생만큼 값진 결과가 따를 겁니다. 김영란 62세. 누나, 요 함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라이라고. 예? 왜 그러냐면 가만히 놔놔도 크는데 뭐 누나같이 그 헛수고를 하냐고 저한테 그랬죠. 난치에서는 키워도 포도에다 키워본 사람은 아직은 없지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제 저하고 함께 가야 할 운명이잖아요. 사실은 염전에서는 이 식물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난치에서 자라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염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거 오면 빠봐버려요. 근데 저는 함초가 있어야 함초 소금도 만들고 함초 토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이지요.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으니 이제는 직접 실전에 나설 차례입니다. 함초도 심어야 되고, 그죠? 박사님 그냥 가면 안 되지. 저건 내려보도 못하네. 아니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트럭을 타고 출발한다. 동료들과 함께 염전으로 향합니다. 판에 심은 함초를 이제 염전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함께 해볼 참인데요. 동료들이 염전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 있다. 그 심을 때 깊게 박지 말아요. 요 정도만 상처를 내도 돼요. 간격은 호미 하나. 자, 2개. 함초가 습하면 잘 안 커요. 그럼 뭐 2개 있으면 더 좋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뭐가 되냐면 길이 올라올 거네. 저기 올라올 거니까 뭐 함초를 깊게 박으면 안 돼요. 예. 최대한 낮게 박고 뿌리를 딱 눌러줘요. 옆에 있는 볼로. 굳은 날씨에 힘들 법도 한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역시 천생농부들인가 봅니다. 어머 옛날에 여기 공생님 네. 옛날에 우리 뭐 할 때 예. 이렇게 그 기분이에요. 그거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네요. 너무 좋아요. 저기 사실 하늘이 내려준 함초를 뽑기만 했지 심어보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머리 털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 공생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니까 더 기분 좋지요. 혼자 하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이렇게 같이 함께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옛날 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라고 하죠. 한 사람이 걷고 또 2사람이 걷고 그러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법인데요. 오늘 함초 여인과 공생농법 농부들은
함초 농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김영란 씨와 동료들이 솔숲에 모여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배움의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꺾어요. 길쭉하게 자란 소나무 순을 꺾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um이 저런 식으로 팍 터서 돼요. 이거를 다 드러내면 이렇게 다 드러내면 요 가지는 안 나오고 대신에 다른 가지가 커요. 용도에 따라서 발효액으로 가지고 영양제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순을 주정에다가 우려내면 저기 벌레나 그 세균을 잡는 아주 훌륭한 천연 농약이 되고 그래서 공생풀 포함된 요소입니다.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뾰족이 올라온 소나무 순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이 송순으로 발효액을 담거나 담금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소나무 순은 잘 채취 안 하시죠? 몰랐죠. 몰랐어요. 충북 제천시 올해 박명란. 지금, 네, 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소나무에 이렇게 암수가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솔방울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 또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도. 충북 제천시 김영수. 농사를 짓는 종류, 농사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모이지만은 저는 뭐 열농사, 백농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고 서로 또 그게 바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갖고 걸어가는 동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멀리 비금도까지 와서 공부만 할 수는 없죠. 갯벌로 내려간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칠개잡이에 나선 건데요. 갯벌가에 박힌 바위를 뒤집어 본다. 그건 안 돼. 왜? 왜냐면 이 뻘이 없어서. 왜? 다른 동료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 갯벌 속에 손을 넣는다. 도망치는 칠개를 잡아서 통에 넣는다. 요거지. 봐봐. 요게 칠개야. 요. 이렇게 생겼어요. 칠개는. 엄지손만한 칠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갯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칠개. 두 명이 돌을 드러낸다. 그게 나왔던 거구나. 하지만 육지 사람들에겐 어디 그런가요?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집니다. 너무 빨리 와. 돌을 뒤집는데 한 발씩 늦는다. 잡는 재미. 막 하면 나타나면 이게 대박. 엄청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런 거 육지에서는 해볼 수 없는. 섬에 왔는데 이 정도는 하고 돌아가야죠. 역시 노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김영란 씨가 동료들과 집으로 돌아와 바구니를 준비한다. 이제 채취한 소나무 순으로 발효액을 만들어 봅니다. 공생농법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사람이 먹는 것을 식물에게 주라인데요. 일부러 담가 먹기도 하는 송순 발효액을 농사에도 이용한다니 믿음이 갑니다.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버무려서 조직을 깨고 독을 제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의 물과 종요소로 그때 가서 발효. 자기의 노력으로 비용 안 들이고 영양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영양제로 갖고 식물을 최대한 키워낼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가족들의 건강들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사실 그동안 인간의 이기심으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해치고 살았는지 생각하면 자연 앞에 미안해지는데요. 이제라도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두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비금도에서 자연이 준 선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칠개를 팬에 볶는다. 자, 이제 할 일도 끝났으니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다 함께 잡은 칠개도 각종 양념을 더해 맛있는 요리가 되고요. 여기저기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배운 우리 농부들. 그래서인지 더욱 꿀맛이겠죠. 상추쌈을 한 입에 넣는다. 이 상추요, 충청북도 옥천에서요, 온당님이라는 분이 온누리 당당하게. 여기 한번 상추 주인 손 들어보시오. 근데요, 엄청 비싸요. 1kg에 12,000원인데, 근데 그 가치가 있어요. 한 달을 둬도 이게 시들기만 하지 안 썩어요. 조금 이따 맛 좀 봐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 그러면 저 예. 상추도 공생농? 예, 공생농법으로 키운 거예요. 아니, 그 옆에 공생농법으로 키워 믿을 수 있고 맛있는 상추를 먹다 보니 음식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부른다는 공생농법계의 싱어송라이터 농부가 있답니다. 먹는다는 건 씨와 싹과 꽃과 열매 안에 농사를 먹는 것이다. 온 생명을 먹는 것이다. 온 생명을 먹는 것. 가사가 참 와닿네요. 수평선으로 석양이 진다. 아무리 길어진 해도 함초 여인의 바쁜 하루를 따라가기엔 벅찹니다. 염전에서 대패를 민다. 전날 함초를 뿌려뒀던 소금을 드디어 채취하는 날인데요. 저수지, 누태, 난치, 결정지를 거치며 바닷물은 증발시키고 조금씩 염도를 높인 바다 소금. 체험하는 과정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까 나 밥 반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죽 먹어서 힘을 못 얻었다. 어싸. 구령에 맞춰 두 사람이 함께 대패질을 한다. 대패가 지나가자 얇게 깔린 소금 결정체가 흰눈처럼 모인다. 함초를 뿌려놨더니 저 일반 그 안 뿌리고 하는 거하고는 소금 양이 전혀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요? 양이 저쪽 소금은 굵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금이 지금 가늘잖아요. 차이가 벌써 안 커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양이 내가 생각할 때 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저쪽 양에 비해서. 어떡하세요? 기대 크셨는데.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험이죠.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과 함께 유해 성분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정제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고에 비해 이제는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천일염에 몸에 좋은 함초까지 넣었으니 그 고생이 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초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함초 색깔이 물이 송화가루 나르는 것처럼 물이 노랗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미리 이거 선착순 예매 안 하면 이 소금은 못 가져가지요. 이거는. 한때는 금처럼 대접받던 소금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소금을 대하는 함초 여인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 함초를 제가 팔 때는 김영란이 율리아를 제가 팝니다. 소금을 파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포장부터 쪽지를, 손글씨를, 손편지를 써요.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한쪽 귀퉁이가 비어요. 그러면 함초 소금을 조그만하게 100g이라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올해처럼 제가 이렇게 시금치를 많이 말려놨으니까 이렇게 한 봉지를 넣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기분 좋으신가 봐요.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고 장례지도사거든요. 그런데 건강해야만이 어떤 누구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한테 제가 돈은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무 뚱뚱하고 변비로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선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또 공간도 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자예요. 굴곡 많은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주면서도 살고 싶었죠. 고향 땅 비금도에 들어와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초 소금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함초 여인 김영란 씨. 비금도는 이제 함초가 아닌 함초 여인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번. 기획 윤태욱, 책임 프로듀서 최용석, 내레이션 김기현.